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스포츠를 재밌게 만들어줄 한강스포츠입니다. 스테이지 13은 줄리앙 알라필립의 압도적인 타임 트라이얼로 스테이지 우승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예상 외의 전개로 다른 모든 팀들은 퀵스텝을 견제해야 되는 상황이 됐으며 그 중심에는 줄리앙 알라필립이 과연 종합 우승을 위협할 수 있는 선수인가,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려면 역시 본격적인 산악 스테이지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겠죠. 스테이지 14는 뚜르드 프랑스의 본격적인 산악 스테이지로서 피레네 산맥에서 치러지는 중요한 스테이지였습니다. 타르브에서 뚜르말레를 향하는 이번 스테이지는 117km의 짧은 코스로서 HC급 어필인 뚜르말레가 피니쉬로 지정되어 있는 날이었습니다. 줄리앙 알라필립이 압도적으로 옐로 저지를 지키고 있지만 퀵스텝에게는 가장 큰 고민이 있었는데요. 역시 산악 전문 도움 선수들이 부족하다는 점이겠죠. 주C급 리더인 엘링마스가 남아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뚜르드 프랑스 목표 자체가 엘리아 비비아니의 스프린터와 스테이지 우승 위주로 기울어진 팀이었기 때문에 과연 산악 코스에서 트레인을 어떻게 돌려야 될지, 게다가 줄리앙 알라필립도 단거리 어필에서는 압도적인 선수로 분류되지만 이런 HC급 장거리 어필에서는 제대로 활약해본 적이 전무했기 때문에 이번 스테이지가 큰 시험대로 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젠 엘리아 비비아니도 뒤에서 설렁설렁 탈 생각하지 말고 물통이라도 하나 더 날라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경기 초반, 빈첸초 니발리와 피터 사간이 어택했습니다. 거물급 브레이크어웨이가 생겨났는데요. 피터 사간은 경기 후반에 있을 스프린트 포인트를 위해 어택을 나섰고 빈첸초 니발리는 이번 스테이지 우승을 위해 앞으로 나섰습니다. 초반에 있던 4등급 어필을 지나자마자 더 많은 그룹이 브레이크어웨이를 합류했는데요. 총 17명의 브레이크어웨이가 생겨났습니다. 산악왕을 노리는 팀 밸런스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번 브레이크어웨이 중에서 가장 종합순위가 높은 선수는 줄리앙 알라필립과 9분 차이인 기욤 마탕이었습니다. 오늘의 브레이크어웨이는 분명히 스테이지 우승을 노리는 선수들도 있었지만 나중에 있을 어필 구간에서 뒤따라오는 펠로톤의 주시 선수들을 백업하기 위해 산악 전문 도움 선수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펠로톤은 FDJ를 선두로 브레이크어웨이를 추격했습니다. 시간 차이는 3분 이상 허용하지 않았고요. 이번 뚜르말레에서 스테이지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 펠로톤도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올해 뚜르드 프랑스 100주년을 기념해서 프랑스 대통령 엠마누엘 베아크롱이 찾아왔다고 하네요. 시민들과 기념 촬영도 하고 심판 차량에 직접 탑승해 경기를 관람했다고 합니다. 경기 중반에 있는 1등급 어필이 시작되면서 브레이크어웨이가 먼저 산을 올랐지만 많은 선수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피터 사간은 어필에서 뒤처지면서 다시 펠로톤으로 돌아갔고요. 펠로톤에서는 모비스타 전원이 선두로 나와 강하게 끌기 시작했습니다. 곧바로 호밍바우데가 뒤떨어지면서 많은 시간을 잃게 되었고요. 미첼튼 스캇의 아담 예이츠까지 뒤처지면서 차이가 많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명은 모비스타의 페이스를 못 따라가면서 이제 포디엄은커녕 10위권 진입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산악왕인 팀 밸런스가 가장 먼저 1등급 어필을 정복했습니다. 곧바로 벌어진 틈을 이용해서 내리막길을 빠르게 내려가면서 독주를 시작했고요. 펠로톤도 1분 30초 뒤에 산을 넘으면서 빠른 속도로 추격했습니다. 내리막길 끝에 있던 인터미디에이트 스프린트 구간은 가장 먼저 산을 넘은 브레이크어웨이 그룹이 가져갔지만 피터 사간은 펠로톤에서 기회를 노리면서 오늘도 스프린트 포인트를 가져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어필인 뚜르말레. 19km 길이의 평균 경사도 7.4%, 최대 경사도 12.5%의 뚜르드 프랑스에서 가장 중요한 어필이고 수많은 세월 동안 많은 사이클 영웅을 배출해낸 곳인데요. 이곳에서 뚜르드 프랑스의 우승자를 가리진 못하겠지만 우승 못한 사람들은 모두 걸러지게 될 것입니다. 모비스타는 어필 구간에서 정말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펠로톤을 어마어마한 속도로 드라이브하면서 매우 빠른 페이스로 뚜르말레로 올랐습니다. 브레이크어웨이는 순식간에 잡혀 들어갔고요. 덕분에 다른 팀 GC 선수들도 떨어져 나가고 산악 전문 도움 선수들도 하나둘씩 떨어져 나갔습니다. 최선두를 끌고 있는 안드레 아마드루. 이번 지로 디탈리아에 이어서 최강의 어필 트레인을 완성시킨 모비스타였는데요. 그런 모비스타에게 어마어마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모비스타의 리더로 나선 나이로 퀸타나가 갑자기 트레인에서 떨어져 나간 것인데요. 나이로 퀸타나를 위한 어필 트레인에 정작 나이로 퀸타나 본인이 떨어져 나가면서 모비스타는 갈 곳을 잃게 되었습니다. 어필 트레인이 너무 강력한 탓에 스스로 무너진 모비스타. 스스로 어필 트레인을 무너뜨리고 나이로 퀸타나와 함께 뒤처집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어택에 나선 것은 아키아 삼식의 와렌 바길이었습니다. 2017년 뚜르드 프랑스 산악왕을 차지했던 와렌 바길이었는데요. 펠로톤은 위험한 선수를 그대로 놓아줄 순 없죠. 이제 이네오스가 선두를 끌면서 와렌 바길을 추격했습니다. 이네오스는 항상 강력한 팀인데요. 에간 베르날과 바우폴스, 요나단 카스트로비에오를 선두로 죽어라고 끌고 나갔습니다. 옐로 저지를 지켜야 하는 퀵스텝은 엘링마스와 줄리앙 알라필립을 제외하고 모두 떨어져 나갔는데요. 조금 더 나가서 이젠 그룹파마 FDJ가 선두로 나와 리치포트, 나이로 퀸타나, 엘링마스까지 모두 떨어져 나갔습니다. 결국 따라잡힌 와렌 바길. FDJ 다비도 고두의 강력한 어필 트레인으로 또다시 많은 선수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서
옐로 저지를 입은 줄리앙 알라필립은 끝까지 붙어 있었는데요. 각 팀마다 강력한 어필 트레인을 갖고 있었지만 퀵스텝은 엘링마스까지 떨어져 나가면 줄리앙 알라필립밖에 남은 선수가 없죠. 홀로 고립된 상태였지만 줄리앙 알라필립은 뒤처지지 않으며 죽으라고 산을 올랐습니다. 결국 다비드 고드까지 뒤로 빠지게 되었고요. 이제 마지막 2km를 달리는 10명의 선수들, 알레한드로 발베르데와 야쿠브 풀상, 리고베르토 우란까지 뒤로 뒤처지면서 정말 죽기 살기로 달렸습니다. 마지막 1km, 이번 뚜르 드 프랑스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작년 뚜르 드 프랑스의 우승자인 게라인트 토마스가 무너졌습니다. 정상을 향하는 선수는 단 6명밖에 안 남았는데요. 티보 피노와 에간 베르날, 엠마뉴엘 부크만, 스티븐 크루스피, 미켈 란다, 그리고 옐로 저지의 줄리앙 알라필립만 남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150m에서 어택을 나서는 티보 피노. 나머지 선수들 중에서 반응한 것은 줄리앙 알라필립이었습니다. 이런 2000m급 장거리 산악 어필에서도 끝까지 뒤처지지 않고 살아남은 줄리앙 알라필립이 오히려 티보 피노를 따라 앞으로 나서면서 피니쉬를 향해 달렸습니다. 가장 먼저 뚜루말레를 정복하는 티보 피노. 올해 시즌 초부터 별다른 전적 없이 조용했던 티보 피노가 오랜만에 잠에서 깨어 이번 뚜르 드 프랑스에서 가장 상징적인 스테이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들어온 줄리앙 알라필립. 장거리 산악 코스에서까지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2위로 통과하면서 보너스 타임까지 챙길 수 있었습니다. 게란트 토마스는 30초 뒤로 통과하게 되었고요. 이번 뚜르 드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약점을 보이면서 줄리앙 알라필립과 더욱 시간 차이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뚜르 드 프랑스에서 가장 상징적인 스테이지인 뚜루말레에서 2명의 프랑스 선수가 원투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티보 피노는 종합 6위로 오르면서 다시 종합 우승을 노릴 수 있게 되었고, 줄리앙 알라필립은 오늘 스테이지에서 충분히 GC를 노릴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했지만 나머지 스테이지에서 어필을 살아남을 수 있는 팀원이 없다는 상황을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스테이지 15는 리무에서 포화로 이어지는 185km의 산악 스테이지입니다. 오늘과 마찬가지로 브레이크어웨이는 스테이지 우승과 산악 포인트를 노리게 되고 GC 라이더들은 어필 구간에서 시간을 벌어내기 위해 어택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라이딩 하세요. 감사합니다.